페이지 170페이지 에서 171페이지 보자. 이제 뭘 나갈 거냐?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거야. 운동량. 일단 정의. 운동량 뭐라고 돼 있니?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정의 자체는 뜻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의 크기, 운동 효과, 뭐 요 정도 정의를 가지고 있어. 운동의 효과. 정확한 정의는 좀 애매해요. 도대체 운동의 효과가 뭔데? 중요한 건 운동량,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은요. 물체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량 곱하기 물체의 현재의 운동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로 들어가야 되겠지. 중요한 거 앞에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운동 속도를 곱한 값을 질량에다 곱한 값을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문자 기호로 운동량은 문자 기호로 P로 나타내. 질량은 M으로 나타내고 속도는 V로 나타내겠지. P는 MV. 뭐 이게 하나의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글로 외워두세요. 한글로 암기하는 게 더 나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뭘 쓰냐? 운동량의 단위는 어디서? 유도하면 됩니다. 뭐의 유도?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었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였으므로 이 두 가지를 곱한 게 그냥 단위가 된다. 유도량이란 얘기야. 유도량 처음 듣는구나. 유도량이 뭔지. 기존에 있는 단위를 조합해서 만든 단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얘가 운동량의 단위다. 운동량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현재의 운동 속도를 곱하는 게 운동량이야. 알겠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2kg의 물체가 있어. 얘가 정지해 있었어. 알겠지? 상황. 그러면 이 물체 지금 현재 운동량 얼마니? 빵. 왜? 속도가 빵이니까. 현재 운동량은 빵이에요. 이렇다라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물체를 봤더니만 어느 순간 봤더니만 얘가 운동 중에 있는 게 관측됐어. 현재 운동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운동 중에 있었대. 이걸 지금 내가 딱 봤어. 그럼 이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야? 4. 이 순간의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돼. 4.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얘가 현재 운동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가 또 지켜봤더니만 이 물체가 중간에 가다가 방향을 틀었나 봐. 근데 다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운동 중에 있었다는 걸 보였어. 가다가 막 돌아왔나 보지. 이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니? 2 곱하기 4가 되겠지. 이 순간의 운동량은 역시나 4 킬로그램 미터/s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증. 요때가 A 상태, 요때가 B 상태, 요때가 C 상태라고 한다면 B와 C 상태의 운동량, B, C 운동량 같나요? 같아요? 달라. 왜 다르냐? 여기서 봐. 속도를 곱하라 그랬잖아. 네. 속력을 곱하라 그러지 않고 속도를 곱하라 그랬어. 이거 중요해. 속도가 중요해. 알겠니?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 방향이야, 방향. 속력과 속도의 공통점은 뭐니? 빠르기를 알 수 있는 값이야. 속력도 빠르기고 속도도 빠르기야. 하지만 다른 점은 뭐야? 속력은 그냥 빠르기 그 자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얼마의 빠르기냐. 그게 속력이야. 근데 속도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왼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부여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B 상태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 방향 2m/s였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좌표를 그렸을 때, 수직선을 그렸을 때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걸 도입했다면 2m/s 오른쪽은 플러스 2m/s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B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C처럼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어느 방향 속도라고 표현하면 돼? 왼쪽 방향 속도 또는 마이너스 2m/s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x 방향이다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러면 C에서의 운동량은 얼마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4kg/m/s. 이렇게 해야 돼. 따라서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 같아 달라? 달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 요거. 속도, 방향. 운동량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그거야. 방향. 알겠어요?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 자체는 다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라 그러면 크기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방향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아시겠어요? 만약에 B와 C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떠니?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근데 운동량은 어떠니? 다르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크기는 절대값을 보란 뜻이고 그냥 운동량은 절대값 말고 정확하게 다 보란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운동량에 대한 개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정지 상태에서 점점 떨어져. 휙휙휙 떨어진다고 쳐요.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 요 점이 C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얘 질량이 1kg이라고 설정을 할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매 순간순간 운동량이 일정해요? 운동량이 점점 변해요? 변하고 있죠. 왜? 뭐가 변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점점 운동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운동량, 현재 운동 속도를 곱해서 질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운동량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B와 여기 있는 C처럼 운동량이 변했지. 또는 A에서 B를 두 개를 비교한다면 운동량이 어때요? 변했지. 그지? 이 관계에서도 운동량이 뭐 됐다? 운동량 변화가 생겼다. 그지? 뭐 이 두 관계에서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지. 또는 처음과 시점, 나중을 보더라도 이 두 관계에서도 운동량은 뭐 했니? 변했단 말이야. 여기서도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도 A점의 운동량과 B점의 운동량이 같아 달라? 다르죠? B점과 C점의 운동량이 또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요 관계에서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고 요 관계에서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고 여기서 여기 이 두 지점을 보더라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이 관계,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을 할 것이냐? 그걸 뭐라 그런다?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량에 대한 정의야. 자, 운동량 이해됐으면 충격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충격량. 뜻은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명명을 한다. 알겠니?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운동량은 그 순간 물체가 그 순간의 운동량과 다른 순간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변화량을 뭐라고 그런다?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충격량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 시간이 관련되어 있다고. 시간. 변화가 생기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에는 반드시 걸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야지만 변화가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세 글자로 충격량이라고 한다. 또는 충격량을 물어봤다면 머릿속으로 되뇌세요.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다음 상황에서 B에서 C로 진행되는 동안에 충격량을 계산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반드시 입에 쫙쫙 달라붙어야 돼. 충격량 7글자로 뭐니? 물어보면 대답이 탁 나와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알겠어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은 뭐냐? 다 나왔어. 어떻게 하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충격량 계산. 얘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충격량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나중 순간의 운동량을 계산을 하고, 순간 운동량이야. 순간 운동량은 항상 순간 운동량이에요. 근데 나중 순간, 나중에 봤을 때 운동량 빼기 처음 순간의 운동량을 빼면 이 자체가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한 값이 충격량이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결과값은 같아요. 1번으로 계산한 거나 2번으로 계산한 거나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둘 다 지금 충격량 계산하는 거니까. 두 번째 계산 방법은 뭐냐?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 곱하기 시간. 얘도 문자기호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자. 충격량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아시겠죠? 시간을 곱하는데 만약에 운동량이 변했다고 쳐봐. 상상을 해봐. 운동량이 변했어. 지금 얘처럼 얘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질량에는, 물체의 질량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질량 변화가 없지. 근데 왜 운동량은 변했니?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충격량이 발생을 한 이유가 뭐니? 속도의 변화 때문에 충격량이 만들어진 거야. 질량 변화는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연학하는 물체 1kg이 그대로 떨어져. 질량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B점에서의 속도, C점에서의 속도가 다르잖아. 그러면 B점과 C점에서의 이 두 지점에서의 충격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변화가 왜 생겼어요? 속도가 변했기 때문이야. 속도 변화가 있으면 충격량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속도 변화는 왜 생겼어? 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거야. 속도 변화는 알짜 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알짜 힘에다가, 근데 그 힘을 받은 시간이 1초 동안 힘을 받았느냐 10초 동안 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 효과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잉. 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식은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V가 나중 속도예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V0. V0가 처음 속도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이해됐니?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알짜임 곱하기 시간은 이거 문자 기호로 어떻게 써? 알짜임은 시그마 F라고 쓰면 될 거고, 시간은 T라고 쓰면 되겠지. 식이 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질량을 묻고요. V-V0는 시그마 F 곱하기 T하고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어요? 얘는 한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읽는 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시그마 F 곱하기 T는 뭐라고 읽어요? 충격량이라고 읽으면 된다. 근데 그게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됐다고 쳐. 암기가 됐니? 암기가 됐다고 쳐. 예제를 풀면 이제 예제를 풀면서 보자.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에 2kg의 물체가 있었어.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걸 관찰을 했어. 봤어.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더니만 2kg의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속도가 된 걸 봤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시간은 이때가 처음 봤을 때 0초였을 때 봤다고 치자. 처음 본 순간. 이때는 시간이 2초가 지나서 봤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니까 2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점이 A점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 지점을 B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간단하게 질문. A점에서의 운동량은 얼마야? 일단은 PA 운동량 얼마예요? 운동량 또 헷갈려. 질량 곱하기 현재 속도. 질량 곱하기 현재 속도. 그러면 2 곱하기 2 얼마? 4 kg m/s. 그지? B점에서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PB. 질량 곱하기 현 순간의 속도 얼마? 20 kg m/s. 아시겠어요? 그러면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계산했잖아. 처음 운동량 계산했잖아. 빼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PB-PA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식으로 20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16. 단위는 킬로그램 m/s.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충격량은 얼마니? 얼마예요? 충격량은 얼마?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냥 같은 거야. 16 계산했잖아. 그냥 16이지 뭐. 16 킬로그램 m/s.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추가 질문.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 이 계산된 값은 힘 곱하기 물체가 받은 알자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된 값이 1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시간이 지금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어. 이 자리에 2초가 들어가. 그러면 뭐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힘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8N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아하. 이해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를 제시하고 나서 문제를 물어본다고. 이 물체가 0에서 2초까지 계속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라. 몇 뉴턴의 힘을 받았니? 순서대로 쭉 나가면 돼.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하고 그 변화량, 계산된 방법이 이거 방법하고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 요 식으로 힘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됐어? 진짜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 살짝 헷갈리는 거. 자, 벽이 있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자, 이 킬로그램의 물체가 t=0인 순간 처음 봤을 때란 뜻이에요. 처음 봤을 때 벽을 향해서 6m/s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마찰 무시한대. 일단 마찰 무시한대. 그러면 계속 이 속도 유지되면서 계속 가겠지. 가다가 벽에 빵 부딪혀서 튕겨 나오더래. 벽에 맞고 튕겨 나오는데 튕겨 나올 때 속도를 봤더니만 이 방향으로 이제 반대 방향이 됐겠지. 2m/s의 속도로 튕겨 나왔대. 그리고 추가 조건
이렇게 벽에 부딪힌 시간이 벽과 이제 접촉한 시간이 0.2초 0.2초의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된대. 0.2초 동안 벽에 부딪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공의 물체의 벽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된 충격량을 계산해라. 현재 상황에서의 벽의 충돌 과정. 발생한 충격량. 이거 계산하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물어보기에 뭔지부터 봐. 뭐 물어봤어? 충격량 물어봤어. 그러면 충격량을 일단 7글자로 재해서 뭘 계산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나중 운동량 계산하면 되고 처음 운동량 계산해서 뭐 하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란 벽과 충돌한 이 순간이 나중 운동량이 되겠지. 그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지.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2 곱하기 2. 그지? 얼마? 4.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12. 부딪히기 전이지. 2 곱하기 6. 12. 그래서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냐? 8.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답이다. 그치? 틀렸어. 틀렸어. 실수했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야. 뭘 실수했을까? 처음 운동량 10이 맞지? 나중 운동량 4 맞아? 나중 운동량 방향이 왼쪽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처음 나중 운동량은 4가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조심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운동량은 반드시 속도라 그랬어. 방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 8이 아니라 얼마가 돼? 마 16이 돼. 이게 답이야. 알겠니? 많이 실수하는 거야. 방향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라.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확실한 답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계산하지만 이 값이 충격량으로도 계산돼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뭐 곱하기 뭐로도 이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힘 곱하기, 그치, 알짜힘 곱하기 시간. 시그마 F 곱하기 시간으로도 이 값이 나와야 돼. 시간, 벽과의 충돌 시간, 접촉 시간이 몇 초라고 했어? 얘가 0.2초래. 그러면 따라서 알짜힘은 얼마 받았다? 0.2분의 16이니까 얼마니? 80N?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벽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힘 받았다는 얘기야? 왼쪽 방향. 이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았다. 몇 초 동안? 0.2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방향 매우 중요하니까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꼭 알아도. 그리고 봐. 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가 뭐의 단위였었어? 운동량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뭐의 단위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충격량의 단위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단위가 되는데, 그치? 근데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도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단위 조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힘의 단위가 뭐였어?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뭐였어? 세컨드. 그러면 여기서 단위를 만들게 되면 뉴턴 곱하기 세컨드겠네. 그래서 이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와 단위가 어때? 같은 단위다 라고 알아도 충격량의 단위는 두 가지야. 뉴턴 세컨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둘 다 충격량의 단위가 된다. 사실은 이 단위 같은 단위예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거를 왜 같은 단위인지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풀면 결국 같은 단위가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와 뉴턴 세컨드 같은 단위야. 알겠니? 이해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는 됐어요? 아니다. 지금 설명해 줄까? 이 단위가 왜 같은지 지금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들 수준에 오늘 배운 거에서 봐봐.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시그마 F는 MA였지? 맞아, 틀려? 그러면 M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뭐였어?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힘의 단위가 된단 말이야. 근데 힘의 단위는 우리는 뉴턴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래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편해 불편해? 그래서 뉴턴이라고 줄여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원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근데 거기다가 세컨드를 곱하래. 그러면 세컨드 하나 날라가게 되겠지. 결국 뉴턴 세컨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온다고. 같은 단위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뭐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좀 전 그림처럼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빵 부딪혀서 돌아온다고 쳐요. 알겠죠? 물질 A, 벽. 이때 A는 충격량을 받았어요. 이해되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A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문제에서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벽 충격량 받았어? 안 받았어? 벽도 충격량 받아야 돼. 왜냐면 봐. A가 좀 전에 문제에서 어느 쪽 방향의 힘을 받았니? 부딪히는 과정에서. 왼쪽 방향이 아까 문제 정리하자면 80N의 힘을 받았단 말이야. 그치? 운동의 법칙에 3법칙, 작반의 법칙이 있었지. 힘은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 짝. 그러면 이 힘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누가 누구한테 준 힘이야? 벽이 물체한테 준 힘이지. 80N이라는 걸 문장으로 표현. 벽이 물체에 가한 힘. 이 80N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짝을 이루고 있는 힘. 뭐여야 돼? 문장으로. 물체가 벽에 가한 힘. 그러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물체는 벽한테 이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가하는 줄 아니? 80N의 힘을 가야 돼. 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 힘은 물체가 벽에 가한 힘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벽이 물체에 몇 초 동안 힘을 가했다 그랬어? 접촉한 시간 0.2초 동안 힘을 가했다 그랬지. 아까 설정에서. 그러면 물체는 벽을 몇 초 동안 힘을 가했을까? 당연히 0.2초겠지. 접촉한 순간 동안에 계속 힘을 가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그랬잖아.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벽이 받은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 생각하지 말고 크기와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벽이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아씨 벽이 얼마의 충격량을 받았지?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A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서 그 크기를 써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돼 안 돼?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171페이지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171페이지에 X축이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고 시간, Y축이 물체가 받은 힘, 여기서 힘은 알자 힘 또는 알자 힘을요. 또 알자 힘을 이 충격량에서는 이 알자 힘을 충격력이라고도 표현해요. 충격받은 힘이란 뜻이에요. 얘 뜻 자체가 같은 뜻으로 충격력, 힘력자를 써서 충격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격력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그냥 힘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힘, 가로 열고 알자 힘, 충격력 같은 말이고요. 표현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해석은 어떻게 되겠니? 이 그래프 해석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일정한 힘을 계속 받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지나는 동안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 X축, Y축은 똑같아. 시간, Y축 똑같이 힘인데 얘는 그래프가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일단 해석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센 힘을 받았다가 점점 약한 힘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쨌든 얘나 본질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힘 받았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든 그래프 자체를 우리는 힘 시간 그래프라고 표현한다고. 그지? 또는 시간 힘 그래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게 힘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할게. 힘 시간 그래프. X축이 시간, Y축이 힘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시간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문구이 칠해져 있다고 치고요. 여기 가한 힘의 크기가 뭐 10뉴턴이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10뉴턴의 힘을 꾸준히 계속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3초 동안에 만약에 면적을 계산한다고 쳐봐. 아니면 4초 동안의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5초 동안의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하면 그 면적이 뭘 의미하니? 우리가 그래프에서 면적은 반드시 뭐 곱하기 뭐야? x 곱하기 y라고. 그러면 여기서 x축은 시간, y축은 힘. 그러면 면적 계산하라는 얘기는 x 곱하기 y,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얘기지? 뭐야? 충격량이야. 충격량. 7글자로 뭐? 운동량의 변화량.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다. 알겠니? 그러면 좀 이상한 그래프이니 오른쪽 그래프 얘도 결과적으로 여기 면적을 계산한다면 여기 그래프의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얘도 뭐야? 충격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시연 이해됐니? 이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됐나?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봐봐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쳐. 얘가 A 물체의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고 옆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얘는 B 물체의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였다고 치고요. 문제 조건에서 A 그래프의 면적과 B 그래프의 요 면적을 계산했더니 요 면적이나 같았대. 조건이 그거야. 요 면적이 같았대. 조건이 그렇다면 뭘 뜻하는 거야?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였다? 같았다. 그러면 뭐가 다르니? 봤더니만 시간이 다르지. A는 요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고 B는 이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전체 변화량은 같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A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고 B는 좀 긴 시간 동안에 서서히 변화가 생긴 거고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충격량이 발생하는 동안에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아니지, 봐봐. Y축이 힘이잖아. 근데 A의 평균 힘은 한 요 정도가 평균 힘이 되겠지. B의 평균 힘은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요 정도의 평균 힘이 되겠지. 평균 힘의 크기가 같아 달라? 다르지. 이해돼?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시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정리하자면 이거야. A는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힘을 짧은 시간에 팍 받았다는 얘기야. B는 A에 비해서 좀 약한 힘을 오랜 시간에 서서히 받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화량이 어땠다는 얘기야. 같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자, 페이지 173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같이 봅시다.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보라. 관성, 유지하려는 성질이라 그랬어요. 그지? 기억,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 틀렸죠? 정지 관성 있죠? 니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작다. 틀렸죠? 질량 크면 관성 큰 거예요. 리을,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이 빵이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리은, 리을이 된다. 리은, 리을. 2번,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해라. 단위 보세요. 단위는 어떻게 맞추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맞추래. 그러면 질량으로 150g을 뭘로 바꿔줘야 돼? 0.15kg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8km/h도 미터 퍼 세컨드로 환산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 몇 미터 퍼 세컨드인 줄 아니? 30m per second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나는 빠르게 나왔느냐? 외우고 있기 때문이야. 뭘 외웠냐? 봐봐. 우리가 10m per second의 속도를 km per hour로 전환시키면 이게 36km per hour가 나와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10m per second는 뜻이 뭐야? 초당 10m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빠르기로 1시간 동안 가면 얼마 갈 수 있냐? 36km 갈 수 있다는 뜻이야.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딱 알면, 자, 20m per second는 몇 km per hour가 되니까? 70. 이거의 2배이니까 72km per hour가 되겠지. 30m per second는 이거에 또 늘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3배잖아. 그러면 이거의 3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108km per hour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8km per hour는 30m per second예요. 따라서 이번 문제는 뭐에다가 뭐를 곱한다? 0.15kg에다가 30을 곱하면 된다. 계산은 얼마가 나와? 4.5가 나오게 되겠지? 답은 4.5kg 미터 per second. 얘가 답이 된다. 이해되셨죠? 네. 문제 3번.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설명. OX를 내라. 1.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머릿속에 되뇌으세요. 뭐 7글자로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뒤에 봤더니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2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커지면, 여기서 힘은 R자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그마 F가 커지면 물체의 속도 변화량도 커진다. 어때요? 맞는 말이야. 질량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힘 세게 받으면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 그게 맞니? 맞는 말이지 뭐. 이해되시죠? 3번.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큰 힘을 오랫동안 주면 된다. 어때요? 맞는 말이지. 그지? 왜냐면 충격량 계산하는 식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힘도 크게 키우고 시간도 크게 키운대. 그러면 충격량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지. 4번. 대포의 포신이 짧을수록, 포신은 뭔지 알지? 대포의 길이란 뜻이야. 그러면 대포의 길이가 긴 대포가 있고요, 짧은 대포가 있다고 치자. 차이는 뭐가 있어? 시간이. 힘 받는 시간이 달라. 포가 대포알이 나갈 때
대포 안에서 힘 받으면서 여기까지 힘 받고 그 다음에 튕겨 나가는 거거든. 그 다음 나가는 거 운동 완성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받는 구간은 여기가 힘 받는 구간이야. 짧은 푸시는 여기가 힘 받는 구간이 되겠지. 당연히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 짧을수록 힘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말이 돼 안 돼? 벌써 틀렸네. 자, 4번.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2kg의 물체 운동 방향의 크기가 5Nm/s인 충격량을 줬대. 자, 해석 뭐예요? 봐.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런 그림이에요. 질량이 2kg. 여러분도 문제 풀 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는 그랬거든. 명확해지거든. 근데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대? 5m/s의 속도로 가고 있었대. 그런데 얘가 5N의 충격량을 받았대. 그러면 충격량을 7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얘기해서 봐. 현재 운동량 얼마야? 10. 현재 운동량 2 곱하기 5 10이지. 이게 현재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 그지? 준서가 나중 운동량이 얼마 될지 몰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얘와 얘의 변화량 차이값이 얼마가 만들어져야 된대? 5가 만들어져야 된대. 이 차이가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이게 나중 운동량 값인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거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문제 조건에서 그 차이가 얼마 발생해야 된다? 5가 발생해야 되는데 운동 방향으로 5가 발생해야 된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더 커졌다는 뜻이야. 플러스 5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 바로 나오지. 얼마야? 15지 뭐. 얘가 나중 운동량. 알겠니? 네. 이해되니?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15인데 그 순간의 속도는 얼마니? 속도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이 순간의 운동량이 15가 되려면 얘 질량이 2kg이고 이 순간 운동량 계산할 때는 얘에다가 뭘 곱해야 돼? 순간 속도를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나중 속도는 얼마나 돼? 7.5 m/s여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문제 5번. 그림은 동일한 달걀 A와 B. 각각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각각 떨었을 때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오늘 수업에 이거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할 건데 그래프는 배운 적 있죠? 면적이 지금 같대. 그 얘기는 뭐야? 충격량이 뭐 했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닿기 직전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A, B가 어떠냐? 서로 같았어.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둘 다 뭐해? 어느 순간 보더라도 같아야 되겠지. 물론 점점 빨라지지만 얘도 빨라진 만큼 얘도 빨라져야 돼. 근데 질량도 같아.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지 두 달걀의 운동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2번 면적 SA와 SB는 어떻다? 같다. 3번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다? 면적이 같으면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그랬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도 같다. 4번 충돌 과정에서 힘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세게 받았어? 작게 받았어? A가 B보다 세게 받은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됐나?